나는 그러면 이 시골에 가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뭐 지금은 이제 그 목표나 계획이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좀 그런 야심찬 포부를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포부 계획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엄마한테 잘 보여서 아기를 오래 맡기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6년 살다 보니까 제 주위에 보이는 게 다 농사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고 또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분들 많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집 엄청 잘 가꾸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따라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었고 마침 저희 아버지가 계속 반대하다가 그래도 저한테 농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아주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 네, 초보 농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마을이 저를 조금 계속 키워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근데 네, 잠깐만, 네. 기후 변화. 네. 농사 어땠어요? 삼선은 포도를 정말 많이 하는 곳이에요. 잔디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샤인머스켓이 인기가 많다 보니 더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동료들이 많아서 좋기도 한데, 이게 자연을 이길 수는 없어서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제 포도는 건조할수록 잘 크는데, 반대로 비가 많이 오니 자꾸 병에 걸리기도 하고 수확량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수확할 때쯤이면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아서 일단 생계도 생계인데 지구 걱정이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하세요. 어느 뜨거. 저는 이마영 씨 이 가족에 조금 알아요. 아버님하고 제가 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같이 통기타 동호회 되는데 맞아요. 포도 농사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크게 하지도 않는데 이 이마영 씨 신랑이 마케팅을 아주 잘해요. 갑자기. 그래서 금방 항상 팔려 그래요? 수확하자마자 다 금방 없어져요. 없어져요. 근데 요번에 뭐 내가 듣는 얘기로 추석 때 제사상에 올릴 것도 별로 없었을 정도로 다 이렇게 맞아. 부족해서 했다고. 크게 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큰 자신감을 줬을 것이고 자신감 줬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얻어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초보 농사가 이 정도 했나라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잘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처음에 여기 오려고 할 때 이제 장성군에 신청을 했었어요. 이제 이게 입주 신청 이제 아주 초동 단계죠. 근데 그때 그 조건에 뭐가 있냐면은 농사를 짓거나 뭐 같은 뭐 과수원이든지 하든지 아니면 장류 사업도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런 장아찌 이런 게 관심이 많고 조금 손재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이걸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일단은 뭐 2차 저차 해서 이제 이사를 왔어요. 와가지고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집에 잔디를 깔 것이냐, 돌가루로 그냥 깔 것이냐, 귀찮으니까 시멘트를 깔 것이냐. 그래도 맹세기 전원생활이라고 왔는데 잔디를 깔아야지. 그래 이제 잔디 이제 그 물어봤어요. 동네 사람들 전혀 모르니까 잔디 한 장에 뭐 20 가로세로 20cm 이거 한 장에 2,000원인가. 그리고 인건비가 하루 10만 원. 잔디값은 10만 원이 안 돼요. 이게 더 비싸. 배꼽보다 배꼽이 커요. 그래서 굳이 이걸 우리가 인건비 10만 원씩이나 주고 해야 되냐. 우리 둘이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둘이서 잔디를 사다가 빌려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걸로 작두 빌려서 작두. 그리고 절반씩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띠 잔디로 심어야 이렇게 금방 번진다 그래서 다 절반씩 나눴어요. 길게. 그리고 이제 먹줄로 이렇게 먹줄과 실로 다 이렇게 해서 잔디 넣고 그렇게 해야 또 빨리 이렇게 활착이 된다 그러대.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하던 농사를 하다 보니까 와이프 갑자기 류마티스가 왔어요. 아이고. 류마티스는 우리가 그냥 관절염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이제 암에 준하다는 게 우리 보통 암 환자들은
우리가 이제 그 병원 저 약국 약제비를 할 때 5% 본인 부담이 5%밖에 안 되죠. 예. 근데 류마티스도 암의 준하는 똑같이 5%예요. 아, 류마티스가 아주 힘든 병이구나. 근데 이제 많이 심해지고 그래서 장류 사업을 못 하게 됐어요. 못 하게 돼서 저는 이제 원래 고향이 영광입니다. 영광인데 어렸을 때 저 10살 때 이제 광주로 이제 유학을 갔죠. 유학이죠. 하는데 어렸을 때 방학 때나 중간에 이렇게 집에 가다 보면 항상 이 3개월을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억도 있고 낯설진 않죠. 그 이제 시골에가 이제 여기서 우리 여기 드림빌에서 차로 한 20분, 25분 거리예요. 가까워요. 기지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가 논밭이 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정말 내 생애에 없던 농사를 짓게 됐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진 게 아니고 모든 게 뭐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당숙 두 분이 거기 사셔요. 이제 우리 논밭을 당숙들이 이제 이렇게 임대로 이제 하고 계시죠. 나는 당숙할 때 배웠어요. 조금 배웠어요.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고추를 심는다 그러면은 뭐 이제 어떻게 심는 건지 고추 이렇게 이제 풀 같은 거 뜯고 그다음에 멀칭하고 하는 것도 할 때 같이 해서 뭐 크게는 아니지만은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초보 단계에 그 조금의 그 텃밭 수준이라는 게 바로 이제 밭 조금 한쪽 해서 나는 그냥 요것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보자. 일단 이제 그렇게 이게 차곡차곡 농사에 대해서 규모가 이렇게 적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또 음악이라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또 이제 이렇게 시간 할애가 더 많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뭐 그렇게 여기 사는 동안에는 이제 그렇게 살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저같이 그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10년이 넘은 마을인데 옛날에 초창기 때는 어땠을까 그런 좀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마을인데 10여 년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오래 사셨던 우리 송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처음에 이사 올 때가 2012년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예. 아직까지 날짜 제가 이제 그 어디에 이사를 가면은 날짜를 기억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여기 이사 온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해요. 저가 5월 8일 날 그때 이사를 왔었는데 아직 그 이 진입로가 제대로 이렇게 뭐 되지도 않고 흙바닥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흙바닥이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잔디를 깔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사를 들어와가지고 부랴부랴 막 집 이제 안팎으로 정리하느라고 바빴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다들 막 새로 이사를 오니까는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지에서 이렇게 오니까 생활권이 바뀌니까는 뭐 미리 모든 나의 생활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을 갖다 모두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오면은 좋은데 또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방에서 나름대로 경제적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오니까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조건 이런 상황에서 그때는 정말 소통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 주민들끼리? 네. 소통은 많이 되고 뭐 이웃집에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했었는데 또 이제 마을을 갖다가 아주 잘 갖고 보겠다라고 하는 열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열정, 그 시간과 열정이 이제 좋은데 시간과 열정에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철학의 부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들 나름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의 생각이 있고 나름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 나름의 생각과 나름의 사고방식이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어떤 이 상대방이 하고 있는 행동과 말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줄까?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갈등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처음에는 그야말로 입주자 대표회라고 해가지고 뭐 그 이 구역별로 해서 대표들도 있었고 구역별 대표들이 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회의도 했었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마을의 현안 문제 뭐 이런 걸 다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 그 열정과 그 다음에 그 어떤 나름의 이런 봉사겠죠. 그런 활동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어떤 차이를 서로 인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의 처지와 조건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좀 오래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그만된 게 저는 이제 제일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지금은 문제는 이제 그런 열정을 다들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는데 다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찌됐든 처음에는 그 어수선한 와중에 어찌됐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뭔가 마을을 갖고 나가 보려고 했었던 그 어떤 이 열정과 그런 어떤 활동들이 사실은 그립고 저한테는 오히려 추억거리로 남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지금이라도 그런 어떤 좀 서로 아웅다웅 좀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예. 예. 뭐 저같이 이제 얼마 안 된 사람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마 이제 처음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마을을 새로 꾸며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무래도 모여서 의논할 일이 많았을 테고, 그리고 이제 처음 마을이 형성이 되니까 각자 이제 마을을 새롭게 꾸며야겠다는 그런 의욕과 열정이 아무래도 남달랐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 사람 일이 그렇듯이 너무 지나친 열정과 기대가 크면 또 쉽게 이제 실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상처도 받고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이제 또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마을이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을 전체적으로 뭐 크게 초창기 때처럼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공동으로 수기하고 이렇게 의논할 일들이 사라지고, 또 거기에 비해서 또 사람들이 또 바빠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지금은 그렇게 이제 오히려 또 정반대로 소통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1년 좀 넘게, 다른 분들은 1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살아보니까 우리 마을이 하나씩 이건 참 좋았다. 근데 이건 좀 살아보니까 우리 마을에서 좀 문제인 것 같다. 좀 불편한 것 같다. 그럼 하나씩 장단점을 하나씩만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어제 저녁에
이제 누가 찾아오셔서 보니까 옆집에서 김치 담았다고 겉절이를 쑥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기 이웃이 무김치를 쑥 이렇게 연달아서 김치를 2접시나 받아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거의 아스팔트 키즈라고 해야 되나? 30년 내내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옆집도 모르고 엄마한테 모르는 사람 문 열어주지 말려고 네, 어렸을 때 계속 교육을 받아가지고 남은 다 이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살다가 여기는 그냥 보이면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눈 마주치고 인사할 수 있고, 저희 아이들도 지나가면 막 이렇게 어른들이 뭐 먹을 거 지어주고 용돈도 주고 하니 인심이 제일 예, 황홀합니다. 아주 인심이. 네. 그리고 아쉬운 거요. 곰팡이? 많이네. 과제. 그렇습니다. 네. 그 아까 송계호 씨 말씀 중에 그 연장선상으로 제가 좀만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보면요. 우리 마을이 태동된 게 이제 국책 사업이잖아요. 뉴타운. 네, 뉴타운 사업이 전국에 3군데가 설정이 됐어요. 그 당시에 장성의 그 황룡 출신의 김항식 그분이 총리를 하실 때, 총리할 때. 제가 뭐 충청도하고 우리하고 또 어디 전라북도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3군데 됐는데 장성이 상징적으로 어쨌든 간에 맨 먼저 중공식을 해서 여기서 식을 했어요. 중공식. 중공 헌날. 그래서 이제 좀 의미가 좀 있죠. 의미가. 근데 그렇게 이제 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고, 저희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이제 우리가 마을에서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200가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다 100% 차지는 안 했지만은 계산상으로는 한 집당 3명만 잡아도 600명 아닙니까? 2명 잡아도 400명이에요. 최소한 400명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골 마을에서 400명은 어마어마한 마을이에요. 웬만한 요새 시골에 큰 마을이 50가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50가구 또 그 밑에 30가구 정도에서 이장이 1명인데 이 200가구나 되는데 이장을 1명 뽑아놓으니까 옆에서 너무나 말이 많은 거예요. 들어오는 말이.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을을 대표로 해서 할 사람이 골치 아프죠. 그죠? 그렇죠. 자기가 어떤 그 소신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뭐 태클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서로 이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이 많다 보니까 소통이 그때 됐어요. 사실은. 그게 한 1년이면 몇 번 여기 강당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막 큰 소리 나고 막 큰 소리 나고 막 그렇게 하여튼 여러 번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을이 새로 태동되면서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이라 하면은 또 이해는 하겠지만은 저거는 사람들이 너무 좀 나서지 않는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약간 무관심이 되지. 오히려.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1년, 2년 지나고 이장님이 바뀌고, 이런 얘기 됐어요. 200가구니까 이장 최소한도 3명은 우리가 뽑아야 된다. 70가구씩.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국가의 1국가 2체제 그런 1국가 3체제가 되면은 그게 안 되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분야에 있죠. 무슨 농민에 있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맞네요. 말이 많아서. 이제 그러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을이 좀 안정이 되고 다들 이제 자기 또 여러 직업들이 또 안정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소통이 또 이제 다시. 안 되는 것보다는 별로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 또 우리 이장님이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되고, 내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거짓말 좀 보태서 1년 동안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손님이 왔어요. 거의 1년 동안. 왜 그러냐면 집들이. 전원 같지도 않는 전원이 들어왔는데 보통 사람들은 전원 생활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오고 싶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와라.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주인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옆집도 그 옆집도 그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은 삼겹살 굽는 냄새 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또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서로 또 이렇게 서로가 이웃이 궁금하니까 사귀고 싶어하고 말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싶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통이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부족해. 저는 느낌이 우리 마을이 전원 마을이지만은 도시 같은 농촌이다. 똑같아. 아파트하고 큰 차이 없어요 사실은. 살아가는 사는 데는 이 자연이 주는 그런 행복은 분명히 아파트하고 뭐 게임이 안 되지만은 말할 것도 안 되지만은 여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의 아파트 생활하고 소통 주민 간의 소통 문제는 거의 비슷하다. 제가 통기타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 사람들하고 사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죠? 농사를 지으면 서로 농사에 대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을 사귀기가 좀 쉽지 않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막 회의하고 할 때 이제 서로 만나서 대화해보고 그러니까 아 음악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 이제 오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우리 통기타반을 운영하게 됐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림빌에서 살면서 예, 좀 단점이다 이런 건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도시 아파트보다 물론 약간의 습도 있고 약간의 곰팡이도 있을 수는 있고 하지만은 도시 아파트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 이 비교했을 때 그런가요? 비교 우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이렇게 손님을 받아서 그 마당에서 먹기도 하고 저는 한 3년 동안에 이렇게 계속 손님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이 마을에서 친한 벗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한 4대 가구 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수시로 같이 밥도 먹고 술자리도 만들어서 못하는 술도 한 번씩 마시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런 게 너무 좋고. 예, 저도 뭐 여기 선배님들에 비하면 너무 이사 온 지 그 시간이 일천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마을에 온 게 참 이게 운명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어쩌다가 이 마을에 제가 살게 됐는데 하필이면 이사 온 집 옆집이 이장님 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책 보고 글 쓰려고 전원 생활을 처음에 계획을 하고 들어왔는데 옆에 이장님이 사시면서 이제 마을을 가꾸고 마을을 걱정하시고 뭐 이런 걸 이제 옆에서 틈틈이 접하면서 이건 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또 특히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냥 책상 물리만 하는 것은 또 이건 도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마침 또 이 마을이 크다 보니까 뭐 체육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러는데 당시에 뭐 코로나 여파도 있었겠지만 문이 다 닫혀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제 문을 하나씩 열고 또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유튜브도 또 개설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긴 해도 이제 저 사람 도대체 뭐 저렇게 할 일이 없나 유튜브 하고 있지 도서관에서 죽치고 있지 뭐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하여간 저도 왜 제가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